누구나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살기에 부담을 느끼죠.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평범했던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큰 꿈을 성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거부가 된 그들도 처음부터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시각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작은 성공을 많이 거두는 사람은 승자가 아니다. 그보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시도하는 사람이 승자다. 승자는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잘 안다. 저 회사에 한번 가봐야겠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가전제품 회사에서 영업 책임자로 일하던 하워드 슐츠는 판매 기록을 살펴보던 중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시애틀에 있는 아주 작은 가게가 꾸준히 특정 커피 메이커를 대량으로 주문하는 것이었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슐츠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동부에서 서부의 시애틀로 간 하워드 슐츠는 작은 가게 스타벅스에 들어선 순간 영감이 떠올랐다. 당시 스타벅스 매장은 오늘날과 달리 원두만 판매했다. 이탈리아의 노천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던 슐츠는 갑자기 계시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스타벅스가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거야. 이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놓쳤어. 그는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커피를 만들어서 팔면 크게 성공하리라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스타벅스의 설립자들은 시애틀에 있는 매장 5곳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커피 전문점의 잠재력을 간파한 하워드 슐츠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확장하는 구상을 했고 세계 최대의 커피 전문점 체인으로 바꿔놓았다. 그렇기에 원래 설립자들은 잊혀지고 슐츠가 스타벅스의 창시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하워드 슐츠는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막노동꾼의 아들로 태어났다. 청년 시절 그는 악명 높은 동네에 산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뉴욕의 다른 지구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을 때 슐츠는 그녀의 아버지와 짤막한 대화를 나눴다. 자네는 어디에 사나? 브루클린에 삽니다. 브루클린이 어디지? 캐나시입니다. 캐나시 어디 살지? 베이뷰 주택단지요.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눈에 띄게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훗날 슐츠는 비난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몹시 짜증이 났다고 회고했다. 슐츠는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야심만만했다. 가족 중에 대학을 들어간 사람은 슐츠가 처음이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복사기 회사 제록스에 들어갔다. 그 뒤에는 스웨덴의 주방용품 회사인 헤마플라스트에 들어갔다. 영업 책임자로서 처음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선 슐츠는 커피를 숭배하는 신전의 온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반들반들 다른 목재 카운터 뒤에는 수마트라, 케냐,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등 세계 각국의 커피콩을 담은 통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인들은 작은 알갱이 인스턴트 커피만 마셨고 커피가 콩에서 추출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 매장의 커피는 미국인의 입에 길들여진 커피 맛과는 확연히 달랐다. 슐츠는 이내 그곳 커피에 빠져들었다. 그 당시 스타벅스 매장은 전부 합해서 5곳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슐츠는 원래 소유주가 알아보지 못했던 성장 잠재력을 감지했다.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애틀로 옮겨 스타벅스에서 일하려고 했다. 스타벅스에서 일하려면 연봉 7만 5천 달러와 체면, 자동차, 복지 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했다. 친구와 가족은 동부에서 서부까지 5,000km나 건너가 커피 매장이 5곳밖에 없는 영세기업에서 일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어머니가 크게 걱정했다. 슐츠는 1년 동안 스타벅스에 취직하려고 노력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설립자 및 이사와 인터뷰하고 나서 결과가 좋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스타벅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미안하네 하워드. 자네의 계획은 멋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은 아니야. 스타벅스의 소유주 3명은 오랜 의논 끝에 슐츠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슐츠는 안 된다는 대답을 단박에 거부했다. 스타벅스의 미래를 확신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최종적인 대답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소유주를 설득하여 스타벅스에 입사했다. 훗날 그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했다고 한다.
설립자의 결정에 승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용 심사에서 탈락하면 곧바로 포기한다. 그의 혁신 방안이 거부당한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었다. 절대 안 될 일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을 때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 상대를 설득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려 했다. 슐츠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작게나마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유주들을 설득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 그들은 마침내 슐츠에게 승복했다. 1984년 4월 시애틀 중심가에 문을 연 스타벅스의 6번째 매장은 작은 에스프레소 판매대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맥도널드도 스타벅스의 사례와 비슷하다. 1948년 샌버나디노에 레스토랑을 열어 성공한 맥도날드 형제야말로 패스트푸드 업계에 일대 혁신을 이루어낸 선구자다. 하지만 우리는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를 설립했다고 여긴다. 크록은 맥도날드라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닌 가능성을 누구보다 빨리 발견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장을 멈추지 않는 기업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갖가지 전략을 시도하며 열과 성을 다했다. 크록은 당시 매출이 부진하던 밀크쉐이크 믹서를 파는 영업사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맥도날드 형제의 식당에서만 유독 믹서를 계속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유가 궁금했다. 샌버나디노에 간 크록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패스트푸드 식당에 금세 사로잡혔다. 그는 식당이 지닌 엄청난 잠재력을 맥도날드 형제보다 훨씬 빨리 파악했다. 크록은 맥도날드를 전국적으로 확장하면 그 잠재력이 어떠할지 즉각 알아챘다. 본거지에 틀어박힌 맥도날드 형제와 달리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닌 그는 식당을 세우기에 유리한 대도시와 소도시를 수없이 떠올렸다. 식품 서비스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크록은 어떻게 하면 맥도날드 매장이 그들에게 맞설 수 있을지 생각했다. 크록은 맥도날드 체인을 맡았고 형제는 생산관리 권한을 보유하며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했다. 1960년대 초반 맥도날드 형제는 $270만 받고 맥도날드 브랜드에 대한 권한을 크록에게 팔았다. 크록은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점의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강화했다. 가맹점마다 품질이 천차만별일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쉽게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검증된 절차를 생략하는 가맹점은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크록은 타고난 영업의 귀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크록은 이미 52세였다. 다른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에도 일주일에 70시간 이상 일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겼다. 그는 오랫동안 저축과 밀크쉐이크 믹서를 팔아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렸다. 맥도날드 형제와 계약을 체결하고 7년이 지난 1961년까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로는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했다. 오늘날 맥도날드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38,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2018년 매출은 $210억 약 25조 원이다. 크록도 수십 년 후에 맥도날드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표와 야망은 분명 맥도날드 형제와는 차원이 달랐다. 우리의 행동은 스스로 세운 목표에 의해 좌우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레이 크록의 삶이 그대로 보여준다. 그에 비해 목표가 소박했던 맥도날드 형제는 그 이상을 탈피하지 못했다. 현실적인 목표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가능하고 이룰만 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느라 일생을 허비하지 않았는가. V의 선택.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하다. 꿈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당신이 세운 목표를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비웃는 사람들의 조언은 듣지 마라. 이제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길로 나아갈 때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라져야 할 때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라. 그리고 대세를 거슬러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체력과 실험 정신을 결합하는 법을 배워라. 항상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의 신뢰 없이는 결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무엇보다 절호의 순간이 올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바로 오늘이야말로 꿈을 시작할 절호의 순간이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